금요일날 코스닥 시장이 이 신저가를 위협하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올해 3월 말에 최고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하는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하락 이후에 일정한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주식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일반적인 주가의 기본 속성상 박스권이나 삼각 수렴 형태로 주가가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을 만드는 쪽으로 가속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약하게 되면은 재차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락이 폭락으로 나왔었죠. 이 폭락 이후에 또다시 주가는 수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형태는 아니었고요. 삼각 수렴 형태로 주가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이 수렴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강한 하락 이후에 같은 관점입니다. 반등이 약하게 되면은 또다시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 앞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와 지금 삼각 수렴으로 움직일 때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 상승이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중심 부분에서 밀리면서 박스권을 이탈했죠. 이번에 삼각수렴 패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요. 이번 반등이 이 삼각수렴의 상단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중간 자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 상승이 약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약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 상승과 하락은 파동의 형태를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어딘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요.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은 어딘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너무 약한 반등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간이 반등이 약한데요.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 폭이 너무 약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은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파동의 기본 속성상 한 파동이 나왔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의 파동이 최소한 38.2% 반등이 기본 반등 자리입니다. 이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지금 구간처럼 그 38.2%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저점을 깨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38.2% 반등도 나오지가 않았죠. 이 앞에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 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38.2% 반등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 기본 반등인 38.2% 반등 자리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저점을 깨니까 이런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이 앞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8.2% 기본 반등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이 기본 반등도 나오지가 못하고 주가가 저점을 깨니까 이런 추가 하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주식의 기본 원리는 항상 동일한데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구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반등이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기본 반등 자리 38.2% 반등 자리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더니 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한 번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죠. 그 이전의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미약했고요.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38.2% 반등도 나오지가 못하고 주가가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현재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이 38.2%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저점을 깨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요. 이 하락폭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 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올라서 마감을 했죠. S&P 지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쉬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나홀로 기습적으로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반등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방향성을 열어놓되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서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다, 또는 미국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 흘러내린다,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의 조심은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시장은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하락 3파 형태로 빠지게 되면은 이 하락이 마무리되는 자리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앞 구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3파 형태로 빠지고 저점을 찍고서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전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락 3파 형태로 빠지고 나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요. 이 전에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살짝 조심을 했다가 이 밑에 어딘가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부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부터는 한번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